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강 이성 간의 인간관계 3교시를 맡게 된 마케진입니다. 음, 지금 원격으로 하는 수업이 이번 주까지 하고 아마 여러분 뭐 이렇게 만족도나 이런 거를 보고 있지 싶어요. 그래서 5월 초까지 갈 건지 어떻게 되는데 저는 대구 계명대에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뭐 한 학기 전체가 원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7장 하고 뭐 상황을 보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들끼리는 중간고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의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제로 대처할 건지 그렇게 해서 바로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교시, 2교시 공부하셨죠? 그래서 지금 3교시 사랑의 발전과 종결입니다. 이성 간의 인간관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발전과 종결 보시면 우리가 왜 남자 여자를 딱 만나면 어때요? 첫인상부터 보잖아요. 왜 내 스타일인지 어떤지 이렇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향 단계, 그리고 탐색적 애정 교환 단계, 그러면 애정 교환 단계, 그 다음에 안정된 교환 단계입니다. 책은 199페이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 마시고 제가 파란색 PPT는 부교재에서 가져오는 거라서 여러분이 좀 가볍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서먹하고 낯설어하던 두 남녀는 만남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점차 친밀감을 느끼고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만을 사랑해야지 하는 의사결정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성관계처럼 인간관계가 심화되는 과정을 사회적 침투라고 표현합니다. 알트만과 테일러는 이성관계의 발전 과정을 다음과 같은 사회적 침투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책에 있는 거 하고 제가 PPT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첫인상 단계죠. 이 단계는 상대방을 만나 외모나 행동 관찰을 통해 인상을 형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호감을 갖게 되면 상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며 개인적 정보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둘째는 지향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 자신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만을 교환하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대부분의 만남이 이 단계에서 끝나면 지향 단계에서 상대로부터 거부를 당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나 마음의 상처는 그다지 깊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탐색적 애정교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려 하고 그러나 애정 표현이 상대방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가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없거나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살 얼음판을 걷듯 가장 예민하고 불안정한 단계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경우 이미 감정이 상당 수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넷째, 애정교환 단계. 이 단계에서는 편안하고 상대를 칭찬하고 비판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빈번한 전화통화, 만남, 선물이나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약속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에 대한 확신은 없고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신뢰를 형성해가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안정된 교환 단계. 이 단계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며 서로의 소유물에도 마음 놓고 접근하고 상대방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결혼 약속을 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결혼에 이르는 경우 행복한 경우지만 부모의 반대, 유학, 질병, 죽음 등의 이유로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 두 사람의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에 이렇게 왜 옆에서 앞에서 왜 1교시 때부터 봅시다. 사랑의 의미, 신화, 그리고 사랑의 삼각형을 이루는 공부 다 하셨죠. 지금 3교시에서는 사랑의 발전과 종결인데요.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를 믿고 사랑하느냐예요. 자기가 우선 건강하고 우뚝 서야만 상대방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집에서 자란 친구예요. 근데 그 어떻게 해요? 그 가정
폭력 그 가정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또 가정폭력의 남자, 강한 남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맞고도 익숙하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인간 심리에 대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끌려요, 그쪽으로. 왜? 익숙하니까.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거를 계속 보고 자라왔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우선은 뭐 사귀는 것도 좋지만 자기 먼저 조금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손찌검 하는 남자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저는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에 수업을 또 하고 있는데 못 태어나와요, 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존중하는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단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랑의 붕괴. 자, 보시면 책에 200페이지, 200페이지. 덕의 사랑이 어떻게 끝나는가? 일반적 심리 단계, 그다음에 양방적 인지 단계, 사회적 단계, 정리 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사랑의 붕괴 이거는 책 200페이지 보시면 자, 흔히 사랑은 불꽃처럼 일어나 영원한 약속을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애초의 기대나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끝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랑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힐은 성공적인 사랑과 실패 사랑과 조사하여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했습니다. 결과 지속적인 사랑을 유지하여 사랑에 성공한 커플들과 비교했을 때 사랑에 실패한 커플들은 처음 2년 동안 서로에게 밀착되지 않았으며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즉 남자나 여자 중 한 사람이 그들 관계에 더 흥미가 있었고 더 많은 것을 투자했다. 그리고 서로 비슷한 점이 더 적었습니다. 근데 덕은 보시면 4단계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일반적 심리 단계로 연인관계 종결의 발단이 되는 경험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을 인식할 때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행동 중에서 사랑을 종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둘째, 양방적 인지 단계로 두 사람은 사랑을 끝내게 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인지하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련을 경험합니다. 이때 그들은 사랑을 유지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셋째, 사회적 단계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랑을 끝내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사회적 적응을 위한 다른 시도가 시작됩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에게는 관계 종결에 대한 변명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해야 될 경우의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리 단계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끝내는 시기고 이 단계에서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한 사랑이 조근된 이유를 일부러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랑의 붕괴의 덕의 모델입니다. 자, 사랑 발달과 유지를 위한 전략이에요. 자, 요번 우리 7강 3교시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이런 게 어떤 거라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를 잘 내려면 어떨까요? 아까 사랑의 발전 단계 5단계에서 뭐 아닌 것은 요 정도로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의 발달과 유지를 위한 전략. 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두 번째,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세 번째, 경청자가 되라. 네 번째, 사랑을 하려면 변화와 용기를 가져라. 다섯 번째, 낭만적 사랑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 여섯 번째, 갈등 자체가 관계를 저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의 실패가 관계를 저해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일곱 번째, 끝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사실은 이거는 이론적인 거잖아요. 보시면 자, 사람이 자신의 사랑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속해야 할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는 보면 딴 거보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하라. 참 어렵지요. 이게 보면
책 201페이지 보이면 자, 남녀의 차이에 대한 그레이는 결혼의 위기에 처한 2만 5천 명 부부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얻어진 결과로 집필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남녀의 사랑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즉 남자는 신뢰와 인정, 찬사를 받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관심과 이해, 공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목표지향적이고 유능함, 자율적 힘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힘이 솟습니다. 반면 여자는 관계지향적이어서 친밀감과 관심, 보살핌과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하는데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남자 사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인정해주고 맞죠? 네가 필요해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면은 설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또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꼭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예. 저희는 상담사다 보니까 어때요? 사실 상담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공감하지만 남편을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집에서까지 상담자야 돼?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오죽하면 즉하겠나 라는 저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다. 우리 왜 나 전달법 배우셨죠? 내 기분이 어떠니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좋은 관계에서는 자기 개방이 매일 중요하지만 그를 툭툭 얘기하면 싸우니까 나 전달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솔직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좋죠. 그리고 세 번째, 좋은 경청자가 되라.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좋은 경청자가 되라. 자, 효과적인 대인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기술은 연인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남편하고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각자 얘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잘 안 듣게 되죠. 그래서 자, 경청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싸우는 사람은 경청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들어주고 또 내가 말할 때 들어주고. 근데 우린 하지만 어때요? 싸우면 자기 말이 맞다고 자기 말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사랑을 하려면 변화와 용기를 가져라. 중요하죠. 남녀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욕구, 불만, 좌절, 상실감, 실망,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변화하고 그 변화를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낭만적 사랑을 너무 기대하지 마라. 자, 우리가 보면 사춘기 소녀가 백마탄 왕자를 꿈꾸듯이 성인이 되어도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눈에 반해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상대를 만나고자 합니다. 또한 사랑도 그렇게 낭만으로 지속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열정만 있는 그런 사랑은 쉽게 달아오를 만큼 쉽게 식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애초에 상대의 장점을 보고 단점까지 단점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열정이 지나면 상대방의 단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망감이 커집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되게 전략적이고 되게 분석적인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따지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고 되게 분석적으로 하면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결혼을 했지만 자기가 좋아했던 모습으로 선택하면 꼭 그게 자기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자, 돈이 너무 좋아서 돈 보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옛날에 그런 건 있었습니다. A 남자는 돈도 많고 잘생기고 뭐 수입차도 타고 멋지고 집안도 잘 살고 A, B는 가난하고 그 대신 착하지만 돈이 없죠. 여러분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대부분 다 A를 나쁘지 않으면 A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돈이 없어지면요. A가 B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제가 이렇게 지금 상담이 12년 차인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걸 항상 자기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강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조금 사랑하고 자기가 우뚝 서야 상대방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갈등 자체가 관계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의 실패가 관계를 저해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서로 성장, 환경, 성격, 그리고 취향이 다른 두 남녀가 가까운 연인 관계를 맺게 되면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인 사이의 갈등이 반복해서 생겨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연인 관계는 붕괴됩니다. 따라서 갈등이 있으니까 서로가 맞지 않는가 보다 하고 지레짐작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끝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자, 항상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끝내는 것과 그 후의 변화가 두려워 불행한 관계를 지속시키고 불행한 관계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잠재이 되어 불확실한 미래를 택하는 것보다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랑의 심화, 아까 사랑의 발전, 사회적 침투, 아까 하셨죠? 서로를 연인처럼 인간관계가 심화되는 과정을 사회적 침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인상, 지향, 탐색적 애정관계, 애정관계, 안전적 교환 단계. 그리고 사랑의 강도는 정서적 만족감, 심리적, 미래의 헌신, 상호 의존적, 지속기간과 만남의 빈도입니다. 자, 사랑의 심화 요인은요. 보시면 정서적 지지와 공감, 자기공개, 즐거운 체험의 공유, 현실적 도움의 교환, 성적 친밀성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책에서 한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성교제에서의 성관계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발전하여 흔히 신체적 접촉을 통해 애정을 교환합니다. 열정은 성적인 욕망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강한 사랑의 열정을 느끼는 연인은 좀 더 강렬한 신체적 접촉을 원하게 되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고 특히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여자보다 더 강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관계는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강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성에 개방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성인 간에 서로 합의가 되는 성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선택에서는 책임이 있죠. 임신, 성병, 낙태와 같은 신체적 문제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어때요? 충동적인 성관계로 임신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뭐 성관계를 해라 안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어때요? 즐길 땐 즐겨놓고 여자가 임신하니까 뭐 연락을 끊어부든지 도망가든지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왜? 자기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임법이나 이런 걸 알으셔야 되고 웬만하면 사실 결혼 전에 이런 혼전 성관계가 있지만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행동에 자신의 결과를 인식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자, 사랑의 붕괴, 아까 종결, 호감과 매력이 상실되고 갈등 해결에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람, 매력적인 사람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의 반대, 물리적 이별, 그리고 투자와 보상의 불균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연인관계를 악화시는 내 의사소통 방식, 우리 비판, 공격 하면 그렇겠죠. 경멸,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모독, 방어적 태도, 솔직하게 대하지 않고 장의 방어를 급급하며 장벽 쌓기, 상대방의 소통, 거리두기, 정서적 무관심입니다. 자, 인간 심리에서 보면 제가 그때 개성 유형 검사했지 싶어요. 그래서 자,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떨까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집에서도 자기 공간이 필요해요. 서재도 필요하고. 근데 에너지가 2인 친구는 어떨까요? 밖으로 나가야 해요. 혼자 못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방향이 다르니까 내 남자친구가 E인지 I인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I라면 어때요? 아, 지금 혼자 있고 싶구나. 아니면 책을 읽고 싶구나.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E는 만약에 둘 다 E라고 하면은 주말마다 놀러를 나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아이는 너 이 방에 있어, 난 저 방에 있을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뭐 심리 테스트 이런 것도 넣었으니까 친구들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만족도와 의사소통 방식. 이거는 뭐 그냥 이론적인 건데, 보면 어, 딴 것보다 서로 좋아하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스타일도 따라하고 말투도 따라하고 왜 대화하는 것도 따라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딴 것보다는 서로에 대한 의사소통. 왜 우리가 있잖아요. 저거 얘기했는데 너도 그렇니? 그러면 되게 빨리 친해지죠. 자기만의 그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 반응하는 건데 적극적 대화, 소극적 대화예요. 어쨌든 우리는 건설적 대화를 해야 되겠죠. 시험 합격. 와우, 정말 좋은 소식이야.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 나도 정말 기뻐.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반응해야 되죠. 자, 시험에 합격했다니 좋은 일이야. 요거는 소극적 대화입니다. 그래서 건설적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탐구 문제는 생각해 보는 건데, 휴대전화가 연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고, 연인관계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예요. 자, 여러분도 아시죠? 잘. 이걸 뭐 우리가 토론해서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식당 가면 핸드폰을 자꾸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연인이 만났을 때는 웬만하면 가방에서 빼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좀 되는데, 요즘에는 뭐 SNS가 워낙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두 분이 상의하셔서, 뭐 우리는 뭐 먼저 조는 사람 밥값 내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문자 오기 뭐 이런 걸로 하고, 웬만하면 둘이 만났을 때는 휴대전화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상처 실현과 극복 방법인데요. 일방적 실현, 합의, 강요된 실현, 그리고 슬픔, 우울, 분노, 미련, 후회, 집중력, 학업, 능력 저하,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과 흥미 저하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다시 말해서도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똑바로 서야,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상대방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사랑한다고 뭐 억지로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저도 실현을 해봤겠죠. 자, 실현을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을 하거나 딴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뭔지 아세요?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잘못되라 뭐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난 너보다 더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자꾸 긍정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자, 실현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 극복 단계도 있죠. 근데 슬픔과 아픔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싫다고 떠나는 사람 어때요? 잡아본들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거죠. 그리고 1, 2주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본다. 뭐 여행을 가든 애도 가정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현의 원인과 가정에 대해 반성한다. 내가 너무 저 사람을 질리게 했나? 아니면 뭘 강요한 뭐 백을 사달라고 했나? 뭐 어쨌나. 딱 한 다음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왜? 끝은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이제 부교재에 있는 거 참고해 봤고, 이거 한번 읽은 다음에 심리 테스트 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203쪽 보면 사랑 그 알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생득지 메리는 사랑은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사랑에 빠진 것이라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즉 열정의 단계를 넘어 서로 애착을 가지고 단계에서 진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인 사이에서는 신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빠른 출산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로 자궁벽을 수축시키고 유선을 발달시키는 산모와 관련이 많습니다. 또한 동물에게 옥시토신을 주입하면 바로 짝짓기 행동을 보입니다. 즉 옥시토신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옥시토신이 단순히 잠자리를 같이 만드는 역할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리에서 얻어지는 쾌락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부부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고, 미국의 생리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섹스 쾌락은 우리의 유전자 복제 노력에 대한 유전자의 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사랑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그 개체에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바퀴벌레 약은 바로 바퀴벌레가 번식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특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행복감이 위험에 대한 유전자의 보상이라는 해석은 1년 후부터 낭만적 사람이 식어가는 이유도 잘 설명해 줍니다. 만약 두 연인이 낭만적 사랑에 빠져 사랑 외에 나몰라를 한다면 결국 자신과 연인 그리고 후손에게도 해가 됩니다. 따라서 자연은 열정적 사랑의 기한을 설정해 줍니다. 하지만 열정적 사랑이 식는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 사랑이 끝나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랑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화학물질로 본다면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키스를 할 때 짜릿한 이유, 한꺼번에 많은 신호가 안면을 통해 내몰리면서 이런 짜릿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밝혀졌지만 첫 키스가 주는 황홀함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사랑의 각 단계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화학물질에 의해 우리의 사랑이 좌우된다면 사랑의 위대함이나 신비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뭐 고등학교 때 사귀어본 친구도 있고 아직 뭐 몬테솔로도 있고 사랑을 안 본 친구도 있지만 지금 1교시, 2교시 배우고 이제 3교시인데 사랑의 발전과 사랑의 종결 그리고 우리는 아까 실현 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는 것 그리고 아까 저는 일록 극복 그래서 되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도하는 과정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당신의 성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성향을 알아봅시다. 심리 테스트 한번 넣습니다. 자, 당신은 머나먼 미래의 행복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날마다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뭘까요? 1, 2, 3, 4 한번 보세요. 자, 1번 글로벌 저명 인사나 인기 스타와의 대화 한번 보세요. 자기 선택한 친구. 2번 공중운동장에서 운동. 우주 공간을 헤엄치면서 하는 인터넷 게임. 구름이세요. 소풍. 자, 자기는 몇 번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지금 7강이 우리가 이성과의 인간관계에서 3교시 사랑의 발전과 종결이었습니다. 8장 결혼과 인간관계에서는 저는 결혼에 대한 오해와 성공적인 부부관계 전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심리검사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 새로운 또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